소리 없이 찾아와 목을 잠식하는 불청객. 갑상선 결절. 수술을 하자니 겁이 나고 그냥 두기엔 심리적 부담과 공포심이 커집니다. 내가 왜 갑자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지? 이제 제일 처음에 그걸 느꼈고. 이 여름에 그 마우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게 항상 딱 마음이 그게 되니까 예. 항상 불편하고 이거 너무 막막하고 왜 하필 나에게 또 이런 또 시련이 오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막상 들었죠. 초음파를 보면 갑상선의 경우는 한 40%에서 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5% 미만입니다. 아무래도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갑상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수술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수술을 쉽게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갑상선을 떼어내고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혹.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백선미 원장과 갑상선 혹을 없애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66세 하성옥 씨. 몇 달 전부터 목이 갑자기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침을 삼킬 때마다 심한 이물감이 느껴졌다는데요. 대학병원에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만은 안에 물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도 뭐 좀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때 좀 많이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갑자기 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어오르더라고요. 아지트 처음에 제가 조금 있을 때 몰랐어요. 못 느꼈는데 그때는 나도 이상해서 보더만 왜 목이 갑자기 왜 그러나 전체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침 삼키는 것도 조금 힘들고 목소리는 더 안 나오고 또 많이 피곤하고. 하성옥 씨의 목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물혹이거든요. 물혹이고 6.4cm 정도였었고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바뀌어요. 괴사되면서 하얗게 바뀌는 거거든요. 2달째 95% 정도로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1년째 99% 1%만 남아있는 거죠. 많이 줄었고 그때 남보기도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그죠. 그때 많이 불편해하셨잖아요. 네, 깜짝 놀랐으니까 저도. 보통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제 혹시나 암인가 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갑자기 부르니까 아저씨도 모르고 있다가 서다고 갑자기 몸이 왜 그러냐고 해요. 하성옥 씨의 병명은 갑상선 낭성결절. 말 그대로 갑상선에 물혹이 생긴 건데요. 촬영한 초음파상에서 6.4cm 크기의 결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면서 결절 내부로 피가 고여 결절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내원했을 때 이제 목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있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내원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초음파 소견인데요. 한 6cm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상은 출혈성 결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갑상선 혹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힘을 쓰거나 이러면 혹 내부로 그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커지고 보통 팽창감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커지면서 아파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원했을 때 많이 붓고 통증이 있으셔서 그렇게 내원했습니다. 갑상선에 물혹이 생겼을 경우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하성옥 씨에게 적용된 시술법은 에탄올 절제술. 낭성결절 내부에 99% 에탄올을 주입해 결절을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가는 바늘을 결절 안에 삽입해 혹 안에 있는 물을 빼냅니다.
충분히 물을 뺀 후 에탄올을 주입하면 1, 2초 안에 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탈수시켜 괴사시킵니다. 에탄올 시술은 갑상선 혹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갑상선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결절 성분의 50% 이상이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 낭성결절의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몸의 그 세포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그 세포를 만나면 그 세포에 있는 물을 흡수시켜내는 거죠. 흡수하면 탈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괴사가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1대1로 맞닿으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적은 혹일수록 에탄올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물혹일수록 치료가 이제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주파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김친애 씨 역시 수십 년간 갑상선 결절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하고 물을 빼내고도 물 빼내면 검은색 한 일주일 되면 또 체위해. 내 체위고 이래서 진짜 불편했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나이는 그때마다 얼마가 안 됐으니까 한 10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이 나오니까 옷도 막 제대로 이렇게 못 입고 여름에도 항상 이 마우라를 하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불편하지.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에탄올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만 커질 뿐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큰 혹이 외관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혹을 중심으로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술했던 혹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크기를 재지기 어려울 만큼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외의 혹들이 크기가 조금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조금 물들이 이제 조금 더 생기는데 이게 완전히 물혹이 아니고 또 세포가 많은 물혹이라서 에탄올이 훨씬 간단한데 그 에탄올 적응증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김친애 씨의 경우는 어떤 치료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요. 초음파를 보면 혹 성분 대부분이 물이 아닌 세포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친애님은 내원했을 때 지금 모습이시거든요. 많이 부어 있으시죠. 한 수십 년간 부어 있으시고 머플러를 두르시고 이렇게 지내셨죠. 근데 그때 왔을 때 초음파를 보면 검은 부분이 물이에요. 그리고 검지 않은 부분이 이제 세포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물보다는 세포가 훨씬 많은 혹인 거죠. 그런데 에탄올을 넣으면 매우 독한 약이거든요.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새어나와요. 그리고 세포양이 많은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을 넣으면 효과도 떨어지지만 새어나와서 매우 불편한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세포가 많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열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고주파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경부질환 중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갑상선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에탄올 절제술은 순수한 낭종 및 낭성 결절에, 고주파 절제술은 고형성 결절에 치료 가능합니다. 김친애 씨에게 적용되는 시술 방법은 고주파 절제술.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마찰열로 갑상선에 있는 문제성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목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한 뒤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가는 바늘 모양의 전극을 결절 내에 삽입합니다.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온들이 1초에 30만 번에서 100만 번의 진동을 하는데요. 전극 끝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열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늘을 움직입니다. 강하게 열이 나면 조금 더 바늘을 빼면서 혹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태웁니다. 갑상선은 인접해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손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바늘을 움직이는데요. 고주파 전극의 거리와 치료 부위를 오차없이 조절해야 하는 만큼 숙련된 전문의의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고주파 치료술은 많이 생소한 치료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백정환 선생님께서 2004년도에 세계 최초로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고주파 치료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치료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에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는 외관상 표현이 돼서 좀 불편한 경우 그리고 그 혹이 커지면서 불편감을 초래할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물 성분이 많은 경우는 에탄올 치료, 그리고 세포 성분이 많은 결절은 고주파 치료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3번의 고주파 치료를 받은 김친애 씨. 갑상선에 12cm 되던 결절이 1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줄었고 볼록 튀어나와 있던 목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이 어쨌든 초기에 오셨을 때 그 갑상선 전체에 혹이 대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외관상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혹이 주로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때 그 혹에 대해서 치료를 했고요. 지금은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충분히 잘 돼서 지금은 초음파로 그 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혹들이 이제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혹들은 다행히 아직은 외관상 문제를 많이 초래하지는 않아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향후에 혹이 혹시나 머물면 멈추면 계속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크기가 커지면 상의 들여서 선택적으로 그 혹에 대해서 추가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면 내가 아이고 마음이 긴장돼서 일을 어떻게 하고 싶고 이랬는데 하니까 아무렇지도 안 하고 막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으라도 저는 이제 일 하던 게 안 하고 옷도 이제 내 자유롭게 입을 지고 이러니까 뭐 불편한 게 없지. 모욕가도 막 좀 괜찮고. 그 주변들이 옛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날 한번 보자 하거든요. 하고 네 모습 한번 보자 이러거든요. 그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이게 없어진 게 기적이다 이랍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복숙 씨. 갑상선에 생긴 혹 때문에 오랜 세월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커 다른 병원에서 에탄올 시술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통증과 불편감이 커졌다는데요. 고주파나 갑상선 하러 가면 그 뭐 예를 들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였지. 처음 이게 발견됐을 때는 그냥 남자분들 가운데 있듯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그 개인병원에 가서 하니까 갑상선 결절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알코올로 녹여가지고 2점 몇 미리가 0점 몇 미리까지 줄었었거든요. 그 혹이 2.3mm인가 이런 0.89까지 줄었는데 또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하니까 그게 딱딱해지더라고요. 딱딱해지면서 다시 혹은 커지니까 이 아픔을 하면 그게 딱딱한 게 막히면 숨이 막히지. 그거 또 혹이 하니까 미용상으로도 이 한여름에도 저는 폴로티를 입었어야 되니까요. 여기는 괜찮는데 오른쪽은 완전 뭐 누가 봐도 저 뭐 옛날 어른들은 뭐 갑상선 이런 걸 모르니까 뭐 엔도마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래 했는데 지금은 목까지 파이는 것도 있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양성 결절의 경우 시술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주기적으로 결절의 크기와 상태를 관찰하는데요. 여기 화면이거든요. 예. 이렇게가 지금 한 5.5cm 정도 예. 혹이었고 지금 2013년 예. 6년이네 그죠? 예. 6년이고 지금은 이거예요. 여기 이 석회로 만들어 있어서 더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1cm니까 한 90% 정도 준 거예요. 초음파 검사 결과
이복숙 씨의 갑상선에 고형성 결절이 확인됐는데요. 백선미 원장이 적용한 시술은 고주파 절제술. 목에 흉터가 남지 않고 갑상선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혹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된 불편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시술 전 5.4cm였던 결절은 2번의 고주파 치료를 통해 부피가 95% 이상,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그 내원을 했을 때 외관상 표시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도 스트레스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불편했었고, 그리고 지내다 보면 혹이 계속 크게 있으니까 거울을 봐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혹이 혹시나 나쁘게 변할까 봐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왔을 때는 온전히 그 걱정으로 사실 많이 갇혀 있었는데, 시술을 하고 외관상 문제가 완전히 소실됐죠.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을 잊게 되는 거죠. 잊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이복순 씨. 그녀의 변화에는 무엇보다 백선미 원장의 도움이 컸습니다. 질환 자체보다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백선미 원장.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최상의 회복을 만들어주는 것. 그녀가 의술로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동안 진료를 보면서 시술을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생각은 단지 그 질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을 가진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각자가 원하는 회복은 그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최선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질 높은 회복을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흐름에 고주파와 에탄올 치료가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술이 가능한 질환은 시술이 1차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작은아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주파 시술을 통해 갑상선 암 치료도 가능할까요? 이 병원 소아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김관미 씨. 3년 전 정기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에 혹 3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혹이 있다는 말은 듣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암인지 아닌지 해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설마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세침 검사를 하니 결과가 암 조직이 한 개 있다, 이게 듣는 순간 너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암 환자들은 많이 봐왔지만 내가 막상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너무 막막하고 왜 하필 나에게 또 이런 또 시련이 오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막상 들었죠. 갑상선 결절의 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혈액 검사와 더불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한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 침 흡입 세포 검사. 간염 바늘을 의심되는 부위에 찔러 조직을 흡인해 현미경으로 관찰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 종양으로 그중 5% 정도가 암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갑상선 암은 대부분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갑상선 암에 대한 고주파 치료는 인정이 되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기저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거나 수술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장담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치료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고 재발률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병원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치료를 하신 모든 분들이 흉터조차도 없이 잘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지금까지 림프절 전이도 없이 안정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김관미 씨는 조직 검사 결과 0.2cm, 0.5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고주파 열 치료술을 1회 시행 이후 갑상선 암이 제거되고 남은 흉터 부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흉터까지도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갑상선 유도암에 대한 고주파 치료는 림프절 전이가 없을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인데 이분의 경우는 위치나 크기나 모든 경우가 매우 이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 스스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큰 분이어서 잘 서로 상의가 되어서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됐고요. 갑상선 유도암은 수술과 동일하게 조금 더 넓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 치료를 하고 시술 시간은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흉터로 남게 되고요. 그 흉터가 평균적으로 1년 정도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1년째 흉터까지 잘 없어졌고 기능에 대한 전혀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병원 근무가 끝나고 거리로 나선 관미 씨. 수술 이후 건강을 위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으로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간단하고 안전하게 암이라는 고통과 부담을 떨쳐낸 관미 씨. 다시 찾은 제2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칩니다. 생각해보면 왜 고주파 시술에 대한 장점인 흉터가 없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뒤에 검사를 시술 뒤에 재검받았을 때 사이즈가 완전 줄어졌다는 그런 안도감에서 그랬는지 완전 잊고 있었어요. 내가 암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생활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 내가 건강을 많이 챙기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취미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는 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 전 인구의 5% 내외에서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생긴 혹으로 외관상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될 때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매우 흔한 질환인 만큼 간단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연구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갑상선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혹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보존하는가의 여부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술은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20분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고 또 간단하면서도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술 적응증이 된다면 믿고 치료를 맡겨오시기를 권합니다. 갑상선 혹. 제대로 알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는다면 극복의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고주파와 에탄올 치료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이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겁니다. 손쉬운 한 끼 햄버거나 바삭한 닭튀김, 혹은 일을 마친 뒤 지글지글 불판 위 고기에 술 한 잔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예전과는 확 달라진 현대인의 식생활. 우리 몸속 소화기관은 과연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내시경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종양이 좀 뭐 안 같아가지고 대변을 못 보는 게 실제로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이 한 발자국 걷지를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 어지러워. 암이라 하는 게 말만 들어도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인데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놓치기 쉬운 질병. 여러분의 대장은 편안한가요?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선진국 암으로 알려진 대장암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몸속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암세포로 세력을 넓힌 뒤 그 모습을 드러내는 대장암. 이영균 씨가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대장암 3기였는데요. 뭐 변이 보기 힘들면 변비인 줄 알고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살 빠지는 거는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 때문에 살 빠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검사 받아 보니까 분변 검사에서 그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그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가지고 그 내시경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종양이 좀 뭐 안 같아가지고 겁났지. 그리고 암일지도 몰랐지만 또 암이라고 하니까 그 사진을 대장 내시경에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여주니까 좀 무서웠고 그다음 뭐 배에 뭐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하는 게 좀 두려워지죠. 이영규님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는 어제 복강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수술하시고 지금 경과가 좋으셔가지고 지금 저희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혈압이랑 이런 것도 다 정상이시라서 지금 경과 보면서 앞으로 추후 상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얘기지만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술을 뭐 거의 지금 매일 먹다시피 하고 담배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고 이렇게. 그의 나이 50. 쉴 새 없이 달려온 삶 속에 대장암이라는 멈춤 신호는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 수술하신 이영균 환자분 같은 경우에 남자 50세 분이십니다. 비교적 젊으신 분이시고요.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혈변과 배변 습관 변화라 하면 변이 가늘어지고 잘 안 나오고 없던 변비가 생겨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구불결장암으로 진단이 되셔가지고 제가 다른 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까 구불결장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구불결장과 직장 이행부에 보시다시피 이제 대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대장을 거의 다 먹은 직장 구불결장암이 발견이 되셨고요.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고 변이 가늘어진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복강경으로 직장 구불결장 이행부의 암을 아래 위로 한 10에서 15cm 정도 절제를 하였습니다. 절제를 하였고 완전하게 절제가 잘 되었습니다. 어제 수술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렇게 보시다시피 운동도 잘 하시고 현재까지 경과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수술 일로부터 한 2, 3일 뒤부터 식사를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 일주일 안에 아마 퇴원을 하실 겁니다. 소화기관의 제일 마지막 종착역 대장. 지름 7cm의 굵은 관으로 약 1.5m 길인데요. 크게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합니다.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으로 나뉩니다. 대장은 음식물이 위와 소장을 지나 소화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머무는 곳인데요. 결장을 통해 수분이 흡수된 다음 세균에 의해 발효가 일어난 대변을 직장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빨간불이 켜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대장암이라 합니다. 제자리암부터 대장암 4기까지 나눌 수 있고요.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만 국한된 암으로서 내시경 치료로 완전하게 절제가 가능한 암으로 보시면 되고 대장암 1기 같은 경우에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대장암 1기라고 합니다. 근육층을 넘어가면은 대장암 2기가 되고요. 그 부위 말고 주변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면 대장암 3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
왜 이제 간이나 폐, 복막 등의 이제 다른 장기의 전이가 일어나면 대장암 4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암들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빠른 발견과 빠른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조기 검진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대장암 1기 같은 경우에 수술적 처치, 수술하지 않고도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40대 대장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패스트푸드, 소시지, 고기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40 중반인 김진현 씨. 하부 직장암으로 항문관에도 암세포가 침범해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치질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에 피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 치질인갑다 싶어 수술 간단하게 끝난다고 했는데 선생님 발견해가지고 이래 직장암으로 발견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오도 못해가 119 불러갔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게 한 발자국 걷지를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 어지럽고. 이분 같은 경우에 항문 통증과 혈변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되셨던 분입니다, 사실. 근데 환자분 치질이겠거니 그러려니 지내시다가 저희 병원에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하부 직장암이 거의 항문을 다 침범한 상태였고 그쪽으로 출혈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혈색소라 그러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6.4까지 떨어지신 분입니다. 빈혈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고요. 수술 전 방사선 치료도 고려했지만 출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술을 결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배에 구멍만 뚫고 사는 복강경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장을 절제한 사진인데 항문을 다 덜어냈습니다. 젊은 분인데 항문을 다 덜어내고 인공항문을 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쪽이 이제 항문 피부 쪽입니다. 항문 피부 쪽인데 항문 피부 바깥쪽까지 암세포가 다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항문을 없애고 영구장루, 인공항문을 만들어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변을 보시는 상태가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술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다. 환자는 굉장히 해피하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고 출혈이 없죠. 출혈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영구장루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사로서 마음이 아픈데 병은 치료는 잘 되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약물 치료를 조금 더 해주시면서 경과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은 항문 질환이나 소화기 장애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항문 출혈이나 흑색변 등이 생기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존력이 높은 암이라도 너무 늦으면 완치가 힘든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대장암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국가암검진사업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변 잠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암센터에서는 45세 이상이면 1년에서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을 치료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이 70%를 넘기면서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의 조기 발견의 제일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지만 제일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없던 변비가 생기거나 혈변이 생긴다는 경우에 내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도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전성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95%, 대다수의 대장암은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족력이 없다고 나는 대장암 안 걸릴 거야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장암 발견 그리고 치료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확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병원의 아침은 늘 그렇듯 회진으로 시작합니다. 임지용 원장에게도 회진은 중요한 하루 일과인데요. 수술한 환자를 직접 만나서 다른 통증과 이상은 없는지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만식 환자의 병실을 찾았는데요. 장비 오는데 많이 안 힘들었습니까? 약간 뭐 힘들고 또 피도 많이 났어요. 조금씩 나고. 그래 수술하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제. 오늘만 잘 넘기면 깨고 나면.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환자를 다독이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수술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항문이 부었다면서요. 항문 내시경을 간단하게 해내보자 하더라고. 조직 검사하고 암이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암이라 항문에 직장에 해가지고 항문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대변을 못 보는 게 진짜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암 사기인 정만식 씨. 직장암 확진을 받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계속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인데요.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 바로 수술날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부 직장암 환자분이시고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복을 하지 않고 배에 1cm 미만의 구멍을 5개 뚫어가지고 배 쪽으로는 절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부 쪽으로 복강경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항문을 통해서 암세포를 꺼내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수술실. 정만식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배에 작은 구멍을 5개 만듭니다.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은 내시경과 수술 장비의 진입로가 됩니다. 대장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이다 보니 환자들은 치료 후 삶에도 관심을 두면서 수술 흉터가 작은 수술법을 찾고 있는데요. 배에 작은 절개창을 내 의사의 손 대신 기구를 넣어 수술하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원래 복회음 절제술이 직장암 수술 중에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서해부 임파선도 절제를 좀 해야 되고 복부대동맥 임파선 절제를 복강경으로 가능하면 할 거기 때문에 일단 3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밑에 직장암인데요. 이 더 아래쪽이면 더 아래쪽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복부대동맥이고 복부대동맥 주위에 이런 식으로 콩알 같은 임파선들이 커져 있는 게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 밑에 있던 직장암이 이까지 퍼졌다고 지금 일단 판단이 되고 일찍 진단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다른 데 번지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장벽은 매우 얇아 천공의 위험도 있고 내시경만으로 병변을 제거하기 어려울 땐 외과 수술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려면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환자분 수술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는데 직장암 부위를 완전하게 절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전이가 의심되는 서해부 임파선이랑 복부 대동맥 주변까지 수술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제 기대 이상으로 수술이 잘 돼서 내일부터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퇴원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을 확진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서울의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대기가 길어지거나 받은 검사를 다시 받게 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대장암 3기인 문선자 씨도 그런 경우인데요. 증상은 있었어요. 막혀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회사를 못 가게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먼저 온 게 아니고 제 집이 김해라서 가까운 병원을 먼저 가서 검사를 하고 처음에 대학병원 갔었는데 1달 반이라는
그 긴 시간을 환자 입장으로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병원에 와서 오게 되었고, 또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한 2, 3일 정도 걸리게끔. 그래서 수술을 바로 하게 되었고. 들어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치료 끝났습니다 이제. 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더 할 너무 게 좋아요.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살이 갑자기 찌던데 그 살도 찌나요? 약물 치료하면 좀 찌는 분들 많아요. 이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운동하시고 항암 치료 끝나셨으니까 회 드셔도 돼요. 회 드셔도 되는데 주위에서 막 뭐라 하던데. 아니요,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이제는 먹는 거 조절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붉은 육류, 베이컨 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40대 여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대장암 환자치고는 비교적 젊은 분이십니다. 배변 습관 변화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구불결장에 대장암이 발견이 되어서 대학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러 가셨죠. 진료를 보러 가셨는데 검사 예약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셨습니다. 검사를 아마 한 2, 3주 뒤에 검사가 잡히고 결과를 또 그 다음에 봐야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장암 수술이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 처음에 제가 진료를 보고 젊은 여자분이고 특별히 지병이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크게 무리될 게 전혀 없습니다. 무리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검사만 했습니다. 다른 부위 전이 여부만 확인한 다음에 진료 보고 이틀 내에 바로 제가 수술을 해드렸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니까 병기가 3기 C로 나왔습니다. 3기 C면 4기 바로 전 단계죠. 암이 조금 진행이 됐던 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놓고 이야기지만 수술이 조금 더 늦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분이셨고요.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수술을 해서 잘 회복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12번 항암 치료 6개월 다 마치셨습니다. 마치셨고 12번 마치시고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래 추적 관찰하시면서 완치까지 제가 봐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대장암이 확진되면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환자 자신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인데요. 빠른 수술과 치료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문선자 씨. 한 달 넘게 대학병원 진료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사기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급한 상황이죠. 완전히 조금만 더 늦더라도 그 복막을 다 뚫었으면 다 전이가 다 됐을 거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잖아요. 아마 사기까지 번졌을지 않을까.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 생존율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OECD 국가 가운데 대장암 5년 생존율이 70%를 넘기고 있는데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대장암 초기인 경우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병원 대기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한 부부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저 건강검진센터에 연말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암이라 하는 게 말만 들어도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제일 첫째는 수술 나이도 먹고 해가 수술을 안 하도 하기 싫어서 상당히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딸이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찾아왔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보자.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마지막인 거 알고 계세요? 네.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5년. 오늘 완치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다 괜찮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완치됐습니다. 예. 예, 대장암 완치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딱히 관리하실 건 없어요.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골고루 잘 자시고 운동하시고요. 예, 좋은 생각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자욱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고 5년 전에 건강검진 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하셨고 조기 대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원하신 분이고요. 이렇게 주사를 쏴서 이 암덩어리를 위에 띄우고요. 회포 뜨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원은 하루 이틀이면 되고요. 이 치료만으로도 대장암 완치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그런 기술이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에 발견이 돼야 됩니다. 대장암 조기 발견에 제일 중요한 검사, 제일 정확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뭐 날아갈 듯이 좋지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참 그 기분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걸 모르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시경하고 피로 들어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내시경을 해야만 그 중요한 부위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시경을 안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그 본인으로서는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에 겨울 햇살이 내려앉은 어느 날 다시 찾은 병원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한 다음 날 만났던 이영균 씨인데요. 수술 회복을 마친 뒤 이제 6개월간의 항암 치료에 들어갈 겁니다. 약물 치료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편한 날짜 하시면 될 거예요.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총 12번 하게 돼요. 12번 하게 되고 수, 목, 금 하고 퇴원하시고 또 1주, 2주 지나서 수, 목, 금 하게 되시고 네, 이영균 환자분 퇴원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 외래 오셨습니다. 외래 오셨고 환자분 식사 잘 하시고 특별히 문제는 없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3기로 나왔습니다. 대장암 3기로 나와서 아직 젊은 분이고 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2주 간격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이 치료가 끝나면 대장암에 대한 치료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발 안 하게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병이 안 걸리도록 뭐 이런 병이 안 걸리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도 좀 이렇게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하면서 그렇게 안 아프게 사는 게 목표. 행복하고 건강하게. 좀 걱정했는데 지금 이제 완쾌되고 다음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 좋아요. 의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아저씨가 노력하니까 고맙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살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식구끼리 행복하게. 직장암 3기로 수술을 했던 김진현 씨도 진료실을 오늘 찾았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다 좋으시고요. 예. 젊으셔서 장루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씩 터지고 할 거예요. 터지고 하는데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운동하시고 골고루 드시고 항암 치료할 때는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뭐 고기 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 끝나면 식단 조절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연, 절주, 식습관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시게 된다면 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기분은 너무 좋아요. 일상생활에 모든 게 편하게 되고요. 장로 가는 것 빼고는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남들보다 좀 불편한 건 있지만 더 노력해가 열심히 더 살고 싶어요. 그 희망을 생겼으니까요.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야 검진을 확실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이고 어르신들이고 건강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아파 보니까. 대장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입니다. 지역의 대장암 환자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대장암 수술을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대장학문 전문병원도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일하다가 심각해지면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대장.
어쩌면 지금도 몸속에서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낼 확실한 방법,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미루고 있는 여러분, 혹시 들리진 않나요? 대장의 소리 없는 외침이 말입니다.